자, 일단은 우리 오늘은 명나라와 청나라의 발전 그리고 정치사 이야기부터 들어가고요. 26강에서는 우리 사회, 경제, 문화 파트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오늘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명나라에서도 우리가 배울 사람이 2명이 있고요. 청나라에서는 배워야 되는 사람이 5명 정도가 있습니다. 각각 정책을 구분하는 문제 당연히 나오고요. 다른 문제로서는 국가를 구분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정책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시행했는지를 꼭 아셔야 되고요. 사회경제 문화 파트에서는 이게 명나라야, 청나라야, 아니면 공통점이야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공차로 공부를 할 거야.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선지로 인물사 복습할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재정군사국가는 꼭 인물을 외워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물, 선지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적함대를 창설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에스파냐의 그렇지. 펠리페 2세라는 사람이었고요. 자신을 태양왕이라고 자처했었던 사람, 사치 부렸던 놈, 프랑스의 루이 14세였었고 무적함대를 격파한 거는 그렇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였고요. 슐레지엔 지방을 확보했었던 사람, 내가 전에 얘기했었지. 마리아 테레지아를 인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참견을 했었다고. 그 중에서 그걸 계속 노리고 있었던 당시에 독일의 원형이었던 프로이센이었는데 그게 프리드리히 2세라는 사람이었었고, 프리드리히 2세는 자기 자신은 국가 제1의 공복이라고 했었지. 공복이 무슨 뜻? 시민이고 심부름꾼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슐레지엔 지방을 잃었던 거는 마리아 테레지아겠죠. 그 다음 베르사유 궁전을 축조하였다. 요것도 태양왕을 자처했던 루이 14세. 나라는 프랑스였다. 그 다음에 서유럽화를 추진했었던 사람, 러시아의 무슨 대제? 표트르 대제. 그 다음 북방전쟁을 하였다. 요건 누굴까? 요것도 표트르 대제고, 북방전쟁을 누구랑 했다고 했었지? 우리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었던 스웨덴이라는 국가랑 싸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폴란드 분할에 참여했었던 거, 요거는 예카테리나 2세, 똑같이 러시아 인물이었다라고 했었고요. 영국 국교회를 확립한 사람, 통일법을 반포한 사람 누구? 엘리자베스 1세였다라고 했었고요. 여기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라고 주장했었던 사람, 이혼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국교회를 수립했던 사람이 누구였어? 헨리 8세가 나옵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우리는 지금 중국사 중에서 어디를 배우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처음에 하상주 춘추전국, 진안삼국 위진남북조, 수당 5대 10국, 요송 금원, 명청해서 오늘 중국사가 다 끝납니다.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나씩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증은 안 됐다. 그게 하나라였었고, 그 다음에 상나라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고증이 된 그런 국가였었잖아요. 그래서 상나라가 했었던 게 뭐였냐? 재정일체 신권정치를 행했고, 문자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 각골문이었다라는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 주나라에서는 천명사상의 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고, 이 주나라가 붕괴된 원인은 어떤 제도 때문이다? 봉건제 때문이다 라는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봉건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난리치고 전쟁하고 하극상의 풍조가 이어지는 무슨 시대? 춘추 전국시대. 그런데 춘추시대에는 존왕양이, 그렇지, 존왕양이를 내세웠지만 전국시대에는 약육강식이야. 약한 자가 대지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 진나라에서는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통일했다? 무슨가?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통일을 했었다. 그 다음에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가 사상을 바탕으로 했었고,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한무제 때 유교를 국가의 이념으로 채택했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전한에는 어떤 역사책? 누구? 사마천의 사기. 그 다음에 후한 때는 반고의 한서라는 역사책이 있었고, 삼국시대에는 위초고가 난립했었던 세 개의 시대로 분열되는 삼국시대가 있었는데, 그걸 통일했던 게
다음에 오는 이제 진이라는 국가였었고 위초고를 통일했었다. 그 다음에 남조와 북조로 쪼개지는데 북조에는 대표적인 어떤 위, 북위 무슨 문제? 효 문제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조에는 무슨 진? 동진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송제, 양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진남북조의 분열기를 통일했었던 게 수라고 하는 국가였었고 수나라에서는 2명 배웠는데 양제, 그렇지. 문제는 문제 냈습니다. 과거제 문제 냈었고요. 하지만 전시를 도입한 건 무슨 나라? 어딨어? 송이다 라는 얘기 했었고요. 수나라는 어느 나라 침공했었다고? 백제를 침공했어. 아, 베트남을 침공한 거는 한나라 때 남비엔 정복했었던 거고 살수대첩 고구려 침공했었지. 그 다음에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고구려 침공했었지만 당태종 때 그치 조졌지요. 그 다음에 뭐 기미정책, 그 다음에 여러 도호부 이런 거 설치했었던 것도 기억나고 그 다음으로 오는 게 이제 5대 10국이라고 하는 혼란기 있었는데 그렇게 등장하게 된 이유가 무슨 도사? 절도사라고 하는 애들이 난립했었다. 그런데 그 절도사 출신이었던 조광윤이 송나라를 건국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무슨 치주의? 문치주의를 했었다. 하지만 요 나라와 그 나라, 금나라라고 하는 북방민족이 막 난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송나라와 어떤 나라가 전년에 맹을 체결했다고? 요 나라와 송나라가 체결했다고. 하지만 그 전연의 맹약을 깨버리고 나서 금나라가 송나라와 힘을 합쳐서 요 나라를 멸망시켰지. 그리고 금나라가 송까지 공격해가지고 남쪽만 남은 송, 무슨 송? 남송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송이 어떻게 됐어? 결국에는 사라졌지. 그래서 원나라가 등장했고 원나라는 또 금나라를 무너뜨렸다 라는 얘기했었고요. 원나라에서는 무슨 초라고 하는 화폐가 만들어졌다? 개초요? 교초. 교초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 라는 얘기했었고 원나라는 4가지의 신분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누구? 무슨 인? 몽골인. 그 다음으로 생목인. 그 다음에 오는 게 한인. 마지막이 남인. 오, 똑똑해.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배우는 게 명나라와 청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명청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명나라와 청나라인데 일단 명나라의 정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나라의 정치 1번. 자, 우리는 홍무제라는 사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무제. 얘들아, 홍무제인데 근데 옆에 괄호로 하나 뭐가 써있지? 뭐라고 돼 있어? 주원장. 이게 본명이에요. 원장씨입니다. 자, 얘들아, 이 홍무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전에 있었던 왕조가 무슨 나라? 원이라고 하는 국가에 있었지. 그런데 원나라는 아까 무슨 화폐가 있었다 했는데 교초라는 화폐 있었잖아. 그 교초를 막 남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겁나게 치솟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아작났고요. 그래서 원나라는 사람들의 민심이 뚝 떨어졌고 그렇게 되면 항상 일어나는 게 누구야? 반란이잖아. 누구의 반란? 농민이야. 맞아, 농민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빨간색 두건을 막 두르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홍건적의 난이라고 불러요. 그 홍건적의 난에 참여했었던 게 홍무제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명나라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질문! 명나라는 무슨 족이 다수였을까? 한인, 한족이 다수였어요. 그래서 한족의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무제 주원장의 업적부터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1번. 자, 일단 얘들아, 지금 나라가 개판인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했냐면 토지를 하나하나 조사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는 얼마나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지, 이 친구는 얼마나 많은 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런 토지의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등을 다 조사하는 거야. 그런 문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이거 우리 한국사 할 때 잠깐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나 보네. 토지대장이라고 부릅니다. 토지대장.
이런 토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장부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토지대장을 만들었는데 요게 얘들아 어린도책이라고 불러요. 왜 얘들아 어린도책인지 궁금하지 않아? 이 책이 얘들아 물고기 비늘같이 생겼다 해서 물고기 비늘을 당시에 어린이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어린도책이라고 붙여진 거야, 책 이름이. 그 다음에 토지대장과 그 다음에 조세와 부역에 관한 책을 또 만들었어. 얘들아 조세가 뭐야? 세금. 땅에 대한 뭐 세금. 그 다음에 부역황책은 나라의 그런 군대를 가는 거 아니면 노동을 하는 거 이런 문제들을 적어놓은 문서잖아.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요거는 노란색이다 해서 부역황책이라고 불렀어. 노란색 할 때 황이라는 표현 쓰지? 그래서 부역황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질문. 우리 금나라 때는 무슨 모극제 있었더라? 맹안모극제가 있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관제와 무슨 관제? 북면관제와 남면관제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원나라에서는 무슨 호제? 천호제. 그 다음 백호장, 십호장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형태였잖아. 여기에서는 뭐가 등장하냐면 얘들아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이갑제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갑제. 자, 얘들아 모든 지역을 어떻게 나눴냐면 110호로 나눴어. 몇 호라고? 110호로 나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부유한 10개의 집을 뽑아. 그럼 몇 호야? 10호를 뽑았으니까 10개의 호지? 얘네들이 부유한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조금 평범한 서민 계층은 몇 호겠어? 남은 거 100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0호에서 얘들아 한 호씩 돌아가면서 10년 동안 이제 1년씩 돌아가면서 이 호의 대표를 맡아요. 우리가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장호라고 불렀거든. 부유한 그런 집들을. 그 다음에 조금 부유하지 않은 그런 집들을 갑수호라고 불렀어. 갑수호. 그러면 이 10호를 뽑았었잖아. 이 중에서 10년 동안 1년씩 돌아가면서 이장호에서의 대표를 선출합니다. 그게 뭐겠어, 얘들아? 그 집을 이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10개의 호가 1년씩 돌아가면서 이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대빵이라고 생각하면 돼. 반장 같은 거야. 그 다음에 갑수호 있지? 이 갑수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갑수를 뽑겠지. 그런데 얘들아, 얘네들은 몇 개나 있어? 100호나 있잖아. 그럼 얘네들도 몇 개씩으로 나누겠니? 10개씩을 나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개씩 10개의 그런 조직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여기에서도 10년 동안 1년씩 돌아가면서 갑수라고 하는 애들을 뽑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장과 갑수가 각각 선출이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이 이장호에 있는 10개의 호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뭐 조세 같은 것도 관리해주고 그런 반장 역할을 다 수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수호도 이 10개의 호씩 나눴잖아. 이 10개의 호를 갑수라고 하는 하나의 호가 관리해주는 거야. 반장처럼. 그러면 얘네들은 갑수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10명이 있는 거야. 왜? 아까 10호씩 10개를 나눴었잖아. 이해돼? 이해 안 됐으면 지금 얘기해야 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아무튼 이장호와 갑수호로 나눠가지고 각각 한 명씩의 이장과 갑수를 선출해서 그 지역에 있는 10개의 호씩을 또 관리하게 했었던 거, 그게 이갑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장호와 갑수호의 앞글자씩을 딴 거예요. 그래서 이갑제를 실시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정책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에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원래 있었던 수나라와 당나라 때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가 뭐였어? 과거제가 있었어요. 그 과거제를 정비합니다. 과거제를 정비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이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족이 세운 국가라고 했었지. 우리 한족 하면은 꼭 따라오는 키워드가 무슨 교? 유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6가지의 유교 규칙을 만들었어. 6가지의 유교 규칙, 줄여봐. 유규가 돼요. 그래서 유규라고 하는 책을 반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야. 부모를 공경해라. 그다음에 우더른을 뭐 공경해라. 싸우지 마라. 형제들이랑. 이런 내용들 6가지의 유교 이야기들을 적어 놓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홍무제 때는 뭘 했냐면 제상제를 폐지했어. 제상이 뭐야? 신하중의 대빵? 맞아. 뭐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막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왕이 지금부터 평안도 지역에 뭐 감찰관을 파견하겠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걔네가 재상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나 왕이 무언가를 실시하려고 할 때 견제하는 역할을 재상들이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재상이 없으면 누구의 권위가 올라가겠어? 왕의 권리가 미친 듯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홍무제는 뭘 없앴다고? 재상들을 싹 다 없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래? 자, 그 다음 네 번째 뭘 하게 되냐? 해금 정책이라는 것을 펼치게 됩니다. 해금 정책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청나라 초기까지 이어지게 돼요. 선생님, 그러면 청나라 중반부터는 없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답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일단 해금 정책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우리 얘들아, 명나라는 문을 꽉 닫고 있어. 다른 나라랑 교역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의 누구랑 똑같다? 흥선대원군이랑 똑같아요. 우리나라나 일본은 쇄국 정책이라는 말을 쓰거든. 문을 꽉 닫고 있는 거야. 봉쇄한 거야. 똑같아. 해금 정책도 다른 나라랑 절대 교역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해금 정책이 왜 청나라 초기 때 무너졌는지 알아? 서양 애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어. 서양 애들이 다가와서 똑똑 문 여세요 이렇게 해서 아주 조금만 개방을 했습니다. 허가받은 상인이었던 공행이라는 사람들만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국이 개빡쳐요. 아니, 너네들은 교역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러면서 문을 똑똑 열라고 전쟁을 하니 그것이 무슨 전쟁이 됩니까? 아편을 먹고 사람들이 취한 아편 전쟁이 돼요. 더럽고 추악한 전쟁이지. 그 아편 전쟁 이야기는 나중에 반제국주의 운동할 때 배울 거고요. 일단은 해금 정책으로 문 꼭 닫고 있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갈게요. 영락제. 자, 영락제에 들어와서는 일단 뭘 하냐면, 얘들아, 우리 중국 가면은 땡땡성이 되게 유명한데 금성이 있어요. 그래서 1번 영락제 때 만든 게 자금성이라고 하는 곳이었어. 우리나라의 경복궁과 같은 곳이고요. 이 자금성을 일단 건설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금성으로 건설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수도를 어디로 천도하게 되냐면 우리 계속 배웠는데 중도, 대도, 그게 다 어디였어? 베이징. 그렇지, 베이징입니다.
베이징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더라. 요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또 뭘 했냐면 얘들아, 아까 우리 홍무제 때는 뭘 폐지했다고? 재상제를 폐지했잖아. 그러면은 왕을 도와줄 수 있는 애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왕을 도와주는 기구, 그 다음에 기구보다는 관직이겠다. 뭘 만들었냐면 내각대학사라고 하는 그런 관직을 만들었어요. 내각대학사. 그럼 여기에서 많은 의문이 들 거야. 그럼 재상제 왜 없앴는데? 또 만들 건데 왜 굳이 없앴을까?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않아? 정답 그거예요. 뭐가 달랐냐면 이 내각대학사는 왕 밑에 있어요. 왕의 직속 기구야. 그러니까 왕한테 깝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각대학사를 설치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요게 얘들아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얘들아 우리 동아시아 역사 기행할 때 더 자세하게 배우는 게 있는데 조금 어려워.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 예전에 주나라 때는 봉건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었지. 그래서 위에 있는 게 군주지. 주나라 때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뭐야? 제후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 군주와 제후의 관계가 원래 주나라 때 있었단 말이야. 근데 한나라 때는 그거를 다른 나라에 적용을 시켰어. 그럼 한나라가 군주고 나머지 지역들이 제후인 거지. 그래서 고조선도 멸망시키고 너는 앞으로 제후야. 그 다음에 남비에 또 멸망시키고 너는 앞으로 제후야. 이러면서 한나라가 왕놀이를 처음 시작을 했던 거거든. 근데 그게 얘들아 그 왕놀이가 이제는 다른 나라로서 확대가 됐거든.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조공과 책봉 관계라고 얘기해. 조공과 책봉. 조공은 얘들아 밑에 나라가 위에 나라를 섬기는 거지. 책봉은 뭐야? 군주가 신하한테 그렇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 우리나라도 명나라랑 뭐 했을까? 조공책봉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공을 바쳤겠니? 책봉을 해줬겠니? 우리나라는 예의 이러면서 조공을 바쳤어요. 우리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때? 명나라 황제가 오고 있다 하면은 막 난리를 치잖아. 빨리 준비하거라 이러잖아.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는 까라면 까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명나라의 조공을 바치는 대가로 명나라는 우리나라를 책봉해 줍니다. 근데 얘들아 이게 되게 형식적이다? 왜 그런지 알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따져봐. 우리나라가 명나라한테 예를 들어서 뭐 조공을 바쳐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뭐 도자기를 하나 바쳤다고 해보자. 실제로 도자기는 걔네가 더 잘 만들긴 하는데 예시로 도자기를 갖다 바쳤어. 그럼 걔네는 뭘 주냐면 금과 금을 막 주는 거야. 누가 더 손해야? 걔네가 더 손해인 거야. 명나라가 더 손해인 거야. 우리나라 도자기 갖다 주는데 걔네들은 막 금은보화를 막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 개꿀인 거예요. 하지만 명나라는 우리나라는 조공을 받았구만. 아이 기분 좋아. 이게 무슨. 근데 명나라는 그걸 되게 좋아했다니까? 그래 되게 희한한 관계야. 그래서 명나라는 이걸 진짜 좋아했어. 그래서 맨날 자신들한테 조공을 바칠 나라들을 찾아 떠났거든. 그래서 정화라는 사람이 있었어. 정화. 이 명나라의 정화한테 야, 너 저 동남아 쪽에 한번 가봐라. 우리한테 조공 바칠 수 있는 국가가 좀 있을 거야. 허이 떠나가 해가지고 정화를 함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 이때 그냥 백성들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무슨 자꾸 참 쓸데없는 짓 하죠. 그래서 정화의 함대가 찾아 떠납니다.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칠 국가들을 몇 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정화의 함대였었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요건 얘들아 영락제의 정책은 아닌데 영락제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냐면 북로남해 라고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얘들아, 북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북쪽으로 쳐들어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로라는 한자를 쓰고요. 남외, 남쪽에는 왜구가 치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북로라고 하는 거는 북쪽으로는 몽골 애들이 막 계속 괴롭히고 있어.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서 생각하는 게 홍무제가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등장했다고 생각하거든? 아니에요. 몽골이 그렇게 빨리 사라질 것 같은 애들로 보이니? 절대로 몽골은 사라지지 않아. 그냥 북쪽으로 허이허이 보내놓은 상태거든? 근데 걔네가 북쪽에서 야, 우리 이제 추우니까 먹을 것 좀 찾으러 떠나자 해가지고 또 미친 듯이 내려간 거야. 그래서 북쪽으로는 얘네가 난리치고 있는 거고 남쪽에는 누가 있었겠어? 누가 있었다고? 왜구예요. 여기서 또 애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왜구가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왜구는 일본의 해적이에요. 해적. 막 해적들이 막 난리치면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그럼 얘들아 한마디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개판! 개판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락제 사후에는 나라가 분열하게 되더라 라는 거고요. 심지어는 우리 아까 원래 있었던 이갑제가 붕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갑제의 붕괴까지 이어지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장거정의 개혁. 자, 장거정의 개혁 1번 배경. 자, 얘들아, 아까 잠깐 얘기했어.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명나라에 있었던 시스템이 무슨 갑제? 이갑제가 있었는데 그 이갑제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런 체제가 하나씩 붕괴해 가고 있는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등장했었던 게 장거정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이제 또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랑 비슷한데? 송나라 때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했었던 왕안석 기억나? 그래서 우리 되게 많이 배웠는데 보마법, 보갑법, 균수법 뭐 등등등 배웠었잖아. 그 6개의 그 신법처럼 장거정도 개혁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갑제 붕괴가 가장 큰 원인이 됐고요. 그래서 2번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추진하고 싶은 그런 개혁이 있었을 거 아니야. 제일 먼저 뭐였냐면 지금 계속 이 토지를 수탈하고 세금을 제때제때 내야 되는데 안 내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막 지방관들이 난리를 막 치는 거야. 사람들 돈 뺏고. 그래서 다시 한번 토지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조사를 한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 1조 편법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 실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명나라와 청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1조 편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얘들아 잡다한 세금이 막 있었어. 세금 종류가 미쳐 너무 많은데 그 과정에서 이 얘들아 지방에 있는 지방관들이 이 세금을 한 번에 걷어가지고 국가에 내는 시스템이었거든. 근데 그 지방관들이 어떻게 했을까? 더 뜯어요. 탐관오리라고 들어봤지? 그런 애들이 막 수두룩 빽빽한 거야. 그래서 이런 잡다한 세금이 많으니까 그런 게 더 붙이기 쉬웠던 거지. 막 이런 거지. 세금이 하도 종류가 많으니까 야, 너 종이세도 있는 거 몰라? 너 신문 봤지? 이것도 돈 내. 이러니까 막 잡다한 세금이 막 더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하나로 통일을 시켰고 그리고 그거를 뭘로 내게 했냐면 은으로 내게 했어. 이제 뭐 곡물 바치고 특산물 바치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해. 그래서 그게 1조 편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1조 편법을 확대 실시했다. 자, 그리고 결과까지만 씁시다. 자,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됐겠니? 중국사는 같은 레파토리야. 실패합니다. 그래서 실패하였다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명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임진왜란이었어요.
여기서 왜 임진왜란이 등장하냐? 오, 맞아요. 1592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고 임진왜란이 시작됐는데 명나라는 의리파야. 그래서 명나라가 우리나라에 참전을 막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도와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명나라가? 다 내준 거야. 그래서 명나라는 멸망합니다. 이때 그래서 민심이 나락갔고요. 이자성이라고 하는 농민의 시작으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자성의 난이 베이징을 점령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명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사실 명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도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던 국가가 있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청나라라고 부르고요. 그 청나라의 정책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청나라 정치. 자, 청나라 정치 1번. 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누르하치라는 사람인데요. 이 누르하치부터 필기해 보도록 합시다. 사실 얘들아, 청나라는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었고요. 원래 이름은 뭐였을까? 맞아요. 후금이에요. 우리 예전에 아구다라는 사람이 금나라 세웠었잖아요. 근데 금나라가 멸망했었지.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랬었는데 이 후금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후금건국이라고 써봅시다. 후금건국. 얘들아, 여진족이 세운 게 무슨 나라였어? 아니요. 여진족이 세운 게 금나라예요. 그런데 그 여진족이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만주족이라는 이름인데요. 그 만주족이 세운 게 어쨌든 이 후금이 되는 거예요. 여진족.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후금을 건국할 때 바탕이 되었었던 게 있어요. 바로 팔기제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건국했는데 팔기제는 얘들아 아주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팔기군이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명칭으로는 팔기제가 더 가깝다고 해요. 고려대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따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다음 팔기제가 무엇이냐면 군대이기도 하고 행정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계급이나 집단이나 이런 걸 어떻게 나눴냐면 8개의 깃발로 구분을 했어요. 그 조직을. 군대에서도 여러 개의 조직들이 나눠져 있을 거 아니야. 그걸 8개의 깃발로 구분을 했어. 빨간색 깃발, 노란색 깃발, 파란색 깃발. 그게 8개의 깃발이다 해서 팔기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걸 바탕으로 건국했던 게 누르하치, 후금이라고 하는 국가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 홍타이지. 이 홍타이지 때 비로소 나라의 이름이 뭐가 됐을까? 맞아요. 이때부터 청국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청으로 계칭을 하게 되고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고 들어봤니? 우리나라랑 청나라랑 싸운 전쟁이었는데 그게 터져요. 그래서 조선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얘들아, 몽골이 있었어, 몽골이. 근데 몽골을 우리가 북쪽으로 몰아내버렸잖아. 근데 당시에 이 중국 내에서도 몽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이 있었어. 자치구 같은 거. 그걸 우리가 내몽골이라고 불렀거든. 몽골은 아닌데 몽골 사람들이 내에 지금 주둔해 있다고 해서 내몽골이라는 표현을 써요. 조선과 내몽골을 공격합니다. 조선과 내몽골을 공격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씩 전투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얘들아, 강해진 사람이 필요하겠지. 그치? 강한 군주가 필요해. 그래서 등장하는 게 강희제예요. 강희제. 얘들아, 내신에서 중국사는 제일 어려운 게 명청이야.
이 명청이 킬러 문제로 항상 나오니까 오늘 열심히 들어야 돼. 자, 강희제 1번. 자, 당시에 명나라의 장수 출신이었었던 오삼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삼계탕 아니에요. 오삼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청나라에 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청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고 어쨌든 개국공신인 거잖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뭘 줬냐면 번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줬어.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존재인 자리를 줬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을 번이라고 부르거든. 그러한 지역들, 울타리 번자를 써서 그 번의 왕, 번왕으로 이 사람을 책봉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점점 힘이 강해지는 거야. 그렇게 준 지역이 3개나 있었어. 다른 사람한테도. 그래서 3번이라는 말을 썼거든. 근데 걔네가 힘이 점점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강희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안 되겠는데? 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3번을 진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눈치를 챈 거야. 그래서 이때 반란이 터져요. 우리가 그거를 3번의 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3번의 난을 진압합니다. (3번의 난) 진압. 그래서 이때 쿤밍, 광저우, 푸저우 이 3개의 지역이 3번이었는데 그들을 진압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 2번째. 얘들아, 우리 러시아에 있었던 서유럽화를 추진했었던 사람 누구 있었을까? 오, 맞아요. 뾰트르 대제인데 그 사람하고 하나의 조약을 체결합니다. 무슨 조약이었냐면 네르친스크 조약이라는 것이 있었어. 네르친스크 국경조약이라는 걸 체결하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러시아 표트르 대제랑 중국이랑 오른쪽 영토가 겹쳐 있었거든.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는 여기까지가 영토야. 아니야, 우리나라는 여기까지가 영토야 하고 싸우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때 국경을 확정하는 네르친스크라는 지역에서 체결한 조약이다 해서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3번째. 이게 마지막. 당시 얘들아, 타이완 지역 알아? 거기도 이제 중국의 원래 땅이었었는데 그 타이완에 청나라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어.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부를까? 반청 세력이라고 불러요. 그 반청 세력을 진압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른 말로 정씨 세력이라고도 부르거든. 그래서 아무튼 그 반청 세력을 진압해요. 타이완 반청 세력 진압. 이렇게 정책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 강희제는 이름에 걸맞게 강한 정책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강희제의 정책까지 봤습니다. 표트르 대제, 러시아와 청나라의 조약이에요. 자, 그 다음 4번째 오는 사람이 누구? 옹정제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옹정제 필기해봅시다. 자, 옹정제 1번. 자,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우리 아까 내각대학사가 뭐라 그랬지? 왕의 직속 기구라고 했었지. 똑같아요. 군기처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는데 요것도 왕의 직속 기구입니다. 자, 그래서 군기처를 일단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 2번째, 대의 강미록이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져요. 자, 이건 뭐였냐면 예전에 청나라에 되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하도 피해망상에 막 쩔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지도 않았는데 당했다고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청나라는 이런 게 문제고 청나라의 이 옹정제는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하면서 쥐가 막 피해망상에 막 쩔어가지고 글을 써서 저격을 한 거야. 그러면서 역모를 막게 하려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족쳐야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앞에 잡아다가 앉혔지. 근데 옹정제는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들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들으니까 자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했대. 이거 우리가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친 사람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옹정제도 기가 되게 셌던 사람인가 봐. 하나하나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아니야. 이건 오해야. 이러면서 반박을 했는데 그 내용을 기록을 해서 만든 책이 대의강미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나라를 약간 정당성 강조를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박을 한 책이 돼버린 거죠. 대의강미록.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네요. 그 다음 마지막 건륭제하고 끝내면 되겠다. 자, 그래서 옹정제까지 봤고요. 그 다음 5번째 건륭제 황제로 들어가 봅시다. 얘들아, 지금 중국은 땅을 보면은 좌우로 되게 넓지. 그런데 원래는 왼쪽 위쪽은 원래 같지 않았던 땅이었거든. 거기를 뭐라고 부르게? 혹시 아는 사람? 모르는구나. 신장이라고 불러요. 신장. 그래서 신장, 티베트, 몽골 지역까지 차지합니다. 그럼 이때 몽골이 멸망한 건가요?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몽골은 외몽골이에요. 우리 아까 뭐 배웠지? 내몽골 배웠지. 외몽골도 자치구입니다. 중국 자치구예요. 몽골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몽골 지역을 차지해서 최대 영토가 건륭제 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것도 사후야. 사후에 백년교라고 하는 걸 믿는 백년교들의 난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전성기도 가요. 그래서 청나라의 전성기가 가고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무슨 전쟁이 또 터져? 아편전쟁이 터져. 그 아편전쟁이 터지고 태양변의 신이라고 해서 다양한 운동들이 벌어지고요. 신의 혁명으로 인해서 청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게 중화인민공화국. 그게 중국이에요.